커피 한두 잔 오전에 공복만 피해서 덜 달게 마시면 뇌가 훨씬 덜 지칩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중심으로 예순 이후에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머리를 더 오래 또렷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끊으라고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드시는 커피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선택이 아니라 의식처럼 자리 잡았을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는 컵, 아침 뉴스나 휴대폰과 늘 붙어 있는 그 한 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졸음을 쫓는 친구였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이 커피가 내 머리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서서히 피곤하게 만드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조금씩 예민해집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습관들이 서서히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방에 들어와 놓고 잠깐 멍해지고 문득 내가 이 말을 했었나 싶을 때가 잦아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커피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제대로 다루면 머리를 깨워주고 기억력을 돕는 도구가 되지만 대충 마시면 잠을 빼앗고 불안을 건드리고 위까지 괴롭히는 골칫덩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줄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커피를 어떻게 내 편으로 돌릴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뇌는 섬세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오케스트라가 조금씩 박자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라는 악기는 가끔 음을 삐끗하고 집중력이라는 리듬은 자꾸 늘어지고 감정을 조율하던 연주자도 지칠 때가 많아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 오케스트라에 갑자기 끼어드는 소란스러운 관객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박자를 살짝 맞춰주는 보조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를 잠시 줄여주고 신호 속도를 조금 높여주면서 이제 좀 깨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또 커피에는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피는 분명히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과 시간 그리고 함께 먹는 것까지 적당히 맞춰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 조건이 어긋나면 방패가 되려던 커피가 오히려 공격수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적당하냐는 질문은 늘 따라옵니다. 숫자로 몇 잔, 몇 밀리리터를 딱 잘라 말하고 싶어도 사람마다 체질과 민감도가 달라서 결국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예순 이후에는 대략적인 선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무렵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루를 나누어 여유 있게 마시는 정도가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묵직한 머그잔을 여러 번 채우는 습관은 조금씩 줄이고 조금 작은 잔에 한 잔 한 잔을 의식하면서 마시는 쪽으로 옮겨보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없던 증상이 어느 날부터 커피만 마시면 심장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고 괜히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커피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변한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마시다 보면 머리도 잠도 기분도 같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은 하루에 몇 잔이 좋다더라보다 내 몸이 이 정도 양을 마시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낮 동안 머리가 또렷하게 깨어 있는 시간과 밤에 깊게 자는 시간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낮에 머리를 과하게 쥐어짜도 밤에 제대로 쉬어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잠까지 빼앗기면 뇌는 제대로 정리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난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머리가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밤잠의 질을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건드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피 시간대입니다. 늦은 오후, 저녁 식사 후, TV 보면서 마시는 한 잔, 이런 시간대에 커피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서 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시간대의 커피는 뇌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난 느지막한 아침이나 오전 중, 이때 천천히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예순 이후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필요하다면 점심 조금 지나기 전까지 한 잔을 더 마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시면 밤의 수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 한 잔보다 커피를 먼저 찾습니다. 속은 아직 텅 비어 있는데 짙은 커피가 먼저 내려가서 위산을 콕 찌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쓰린 정도로 끝났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속 더부룩함, 역류, 심지어 불편한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벽도 나이를 먹으니 예전 같은 탄탄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되면 괜히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처럼 느껴지고 별일도 없는데 괜한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첫 커피는 배 속에 방석 하나 깔아주고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사를 거창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기름이 조금 들어있는 견과류 한 줌, 계란 하나, 통곡물 빵 한 조각 정도만 같이 들어가도 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몸에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각성감 대신 잔잔하게 또렷해지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맛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 커피는 쓴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것입니다. 설탕 2큰술, 시럽 가득, 크림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내 커피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입 안에서는 행복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꽤 다채로운 롤러코스터입니다. 마신 직후에는 기분이 잠시 업되지만 금세 에너지가 푹 떨어지고 기분도 같이 내려앉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자꾸 예민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기 쉬워집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뇌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쌓이기 쉬운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커피에는 담백함을 입혀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장 설탕을 완전히 끊기 부담스럽다면 한동안은 설탕량을 조금씩 줄이는 과정을 거쳐도 좋습니다. 입맛도 근육처럼 천천히 단련하면 바뀝니다. 또 계피를 살짝 곁들이면 단맛 없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특유의 따뜻한 향이 올라오면서 설탕이 줄었는데도 허전함이 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처럼 달게는 못 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맛이 변하기도 합니다.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는 습관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 준비하기 귀찮을 때, 바쁠 때, 밥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커피에는 뇌와 몸을 버텨줄 재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백질도 충분한 지방도 섬유질도 부족합니다. 당장 배가 덜 고픈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힘이 쭉 빠지고 집중력도 함께 떨어지기 쉽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는 결국 몸과 함께 사는 장기라서 몸이 먼저 무너지면 머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식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식사 뒤를 따라오는 조용한 조연 정도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조금씩 들어가면 그 위에서 커피가 훨씬 안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전 내내 머리가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덜 지치게 됩니다. 생활 속 사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고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 한 잔까지 마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굴러간다고 말할 정도로 커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자꾸 깨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 중간에 여러 번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침에는 잠은 잔 것 같은데 머리가 뿌옇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무리하게 커피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침과 오전에 집중해서 2번 마시고 점심 이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물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아침에 멍한 느낌이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가 훨씬 덜 버겁다는 말을 할 정도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뇌가 밤에 숨을 더 깊이 쉴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설탕 커피만 마셔온 분이었습니다. 쓴 커피는 사람 마음처럼 쓰기만 하다고 농담을 하시던 분이었죠.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커피만 마시고 나면 손끝 떨림이 유독 심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단번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루에 마시는 잔 수를 줄이고 커피를 탈 때 설탕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졌을 때 계피를 조금씩 곁들이며 향을 바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손 떨림이 한결 덜해지고 머리가 붕 떠 있는 느낌 대신 차분한 또렷함이 늘어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커피를 끄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습관의 강도를 조금 낮추고 방향을 살짝 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뇌 건강의 흐름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커피의 또 다른 힘은 사람을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마시는 커피는 생각을 깊게 만들지만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뇌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듣고 웃고 공감하는 순간에 머릿속 여러 영역이 동시에 켜집니다. 가끔은 집 근처 카페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요즘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도 뇌에게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양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늦은 저녁 대신 낮이나 이른 오후에 과하게 달지 않은 커피 한 잔에 이야기를 얹어 마시는 순간들이 머릿속 오케스트라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무엇보다도 커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만 잘 마신다고 해서 치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를 아무렇게나 마시면 몸과 머리가 괜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는 결국 생활 습관이라는 퍼즐에서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잠, 식사, 운동,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 그림을 만들고 커피는 그 그림의 색을 살짝 덧칠하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아예 끊어야겠다는 극단적인 결론보다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에게 맞게 조절해 보자는 접근이 예순 이후의 뇌 건강에는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 오전에 공복만 피해서 덜 달게.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뇌는 훨씬 덜 지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 머릿속에 내 커피 습관 지도가 한 장씩 떠오르실 겁니다. 하루에 대략 몇 잔 정도 드시는지, 주로 어느 시간대에 마시는지, 설탕과 크림은 얼마나 넣으시는지, 식사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내일부터 이거 하나는 바꿔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분명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양이든 시간이든 공복이든 단맛이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신 그 한 가지를 내일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실제로 해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경험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잔 수, 마시는 시간, 바꾸어 보신 방법, 그리고 직접 느끼신 변화까지 댓글에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힌트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커피 이야기 차례라고 생각하시고 내 커피가 내 머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지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